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8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MD,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홀딩 얘긴데 지난주랑 순서가 바뀌진 않았어요. 지금 QQQ 홀딩인데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위에 알파벳 두 개 합친 거가 3.20에서 2.98이니까 이게 6.18 정도 되니까 세 번째 들어오는 게 맞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음에 AMD 있고 테슬라 있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메타인데 인텔이 들어왔어요. 물론 시가총액으로 하면 메타가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지금 메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중이 이제 7월 6일에 스페이스 X 들어오면 이제 여기 어디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될지, 왜냐면 얘네들 비중 조정하면서 많이 팔아야 되고 스페이스 X가 사야 되고 해서 이제 스페이스 X는 가격이 오를 거고 이 나머지들은 또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전 작업 때문에 지금 대형 기술주들에 많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이 상위 종목들은 하락을 면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새로 들어오고 해서 메타 빼야 되나? 근데 또 시가총액 보면 또 메타가 만만치 않게 큽니다. 그래서 또 시가총액으로만 놓고 할 수가 없어서 QQQ를 따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필요한 종목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랑 AMD를 집어넣은 것처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맥시멈 10개 정도까지는 매주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면 뭐 이 중에서 몇 개를 좀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설문조사를 다시 여쭤보든지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보시죠. 엔비디아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목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에 그 갭 상승했다가 빠졌고 화요일에 갭 하락을 크게 했죠. 그래서 200까지 내려왔는데 이 200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트레이더들은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어, 여기에서 200에서 딱 로우랑 클로즈가 다 200, 200.0.4죠. 200.04. 그리고 수요일 오프닝도 201.67에서 아니다. 200.12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도지 만들고 목요일 오프닝도 200.08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지지선이었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저항선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항선이 되면서 훅 밀려서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서 195.6이 그 195.74에서 했는데 195.62 레벨에서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금요일에 개파를 하면서 여기서 오히려 195.62 레벨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도지 만든 상황. 그래서 지금 중요한 레벨이 200 레벨이랑 195.62 레벨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195.62 레벨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서 봤더니 여기 다시 말해서 2025년 10월까지 올라갔을 때의 고점에 해당됐었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더 뚫리긴 했지만 나름 한때 굉장히 상승을 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점들이었다. 그래서 이곳점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고점들 중에 하나였던 게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죠. 이런 상황이면 하락 트렌드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질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갭 하락을 하는 순간 하락 트렌드 라인을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락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렇게 하락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서 그렸었던가 지웠는지 안 그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벨이 되게 이 트렌드 라인이 되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패러렐 채널을 그려보면 이렇게 패러렐 채널을 여기에 맞추거나 아니면 여기에 맞추죠. 여기에 맞추면 여기가 6월 9일 지지선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패러렐하게 이 5월 27일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여기 이때는 200 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200 레벨에서 지지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부딪힌 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굳이 여기서 패러렐 채널을 그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패러렐 채널을 이제 그리면서 이 저점이 어디가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렸더니 이때도 이미 패러렐 채널이 작용을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벨이 여기하고도 하나 더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나 이제 여기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패러렐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하락하게 되면 여기 이 레벨도 188 레벨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여기서 이미 많이 깨져서 노이즈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 여기에서 한번 작용을 하긴 했지만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레벨은 레벨이니까 놔두고 여기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패러렐 채널 하한선까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188, 184.48까지도 얘는 중요한 지지선이죠. 이 두 개는.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하면은 183.30 2레벨까지도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죠. 얘는 지워도 되겠고 얘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다 지워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내려왔던 2레벨은 뭐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패러렐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뚫렸지만 다시 여기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다시 여기서 지지받았던 것처럼 여기에서 얘가 왜 이걸로 돼 있죠? 여기로 돼야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188은 조금 애매하고 이 다음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184.48, 183.39 이 두 개의 레벨이 지지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195.6이랑 200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레벨이죠. 얘는 완전히 생 무시를 당한 상황이고 근데 얘가 밑에서 올라올 때는 또 저항선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거 아니네요. 잘못 눌렀네요. 네, 그 다음에 애플이죠. 애플. 네, 애플 뭐 일단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서 잘 뻗치는 느낌이었어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그런데 이제 애플이 가격 인상 발표하면서 가격 인상을 하면 이게 뭔가
이유가 적당하면 좋은 뭐 호재죠. 뭐 장사는 그대로 되는데 가격을 올린다. 그런데 이 가격 올리는 게 단순히 뭐 원가가 올라서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이런 게 올라서 그렇게 하는 가기보다는 뭔가 좀 그 가격을 올리면 매출 괜찮을까 하고 걱정되는 가격 인상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다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살 놈들은 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서프라이즈 가격 인상 때문에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277.32가 지지선이 아닌 뭐 애매한 다른 레벨이 지지선이 돼버렸죠. 근데 뭐 어떤 레퍼런스 레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네. 하지만 대부분 이런데 보시면 15분봉 보시면 쉬었다 갔죠. 그죠? 보시면 알겠죠? 빠져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 번씩 튕겼다가 내려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튕겨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도 또 튕기고, 예? 여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니까 안 튕기고 그냥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이 레벨도 내려올 때는 훅 빠져서 내려왔지만,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장 막판에 바이가 훅 있다가 셀이 또 훅 빠지면서 뭐 도지를 만드는 그런 상황, 15분봉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레벨이 새로운 레벨로 봐줘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얘는 레퍼런스가 없이 새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이 다음엔 과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펀더멘탈 때문에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 기업의 어떤 그 이벤트 때문에 빠진 거라서 뭔가 이게 어떤 다른 그 기술 분석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뭐 하나 있다면 288.62에서 저항받았다는 거, 그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뜬금없이 훅 내려온 거라서 자, 얘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얘랑 연결이 안 되니까. 대신 그렇게 새로운 그룹으로서 독립을 하면 다른 그룹과의 연결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이 어떤 의미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으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얘가 뭐 돌파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은 강한 레퍼런스 라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는 강한 레퍼런스 라인이 돼서 이걸 만나게 되면 다시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걸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 왜 갑자기 아마존이셨죠? 뭐 잘못 눌렀네요. 그러면 나갔다가 세이브 안 하고 다시 애플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직접 새로 그린 거 다 없어졌네. 자 다시 그릴게요. 여기 얘였죠. 그리고 얘를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 얘 그렸고 네 그래서 얘가 중요하고 얘를 지워야 되는 거였죠. 얘를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죠? 이 정도 레벨이면 되고 얘도 지우고 이렇습니다. 뭐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는 아닐 것 같죠? 지워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이 트렌드 라인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얘를 만났을 때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해진 상황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런 트렌드 라인 여기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뭐 여기에 있는 이 레벨들이
워낙 강해서 얘는 별로 안 강한 애니까 지울게요. 얘는 아주 오래됐지만 고점이었으니까 굉장히 강한 놈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있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뭐 의미가 있어서 일단 놓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았고 해서 얘도 놔두고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트렌드 라인하고 내려온다면 얘네들 얘랑 요렇게 네 개가 중요하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느냐. 원래대로 복귀하면 얘를 다른 그룹으로 취급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자, 알파벳도 하락했죠. 뭐 여기서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줘도 될 정도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요렇게. 근데 여기에 닿지 않고 여기서 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트렌드 라인을 수정. 그죠? 이렇게 트렌드 라인 수정했는데 여기에 이중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밀려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개는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로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횡보를 하다가 횡보가 깨진 상황, 월요일 되면서부터 횡보가 깨진 상황. 그리고, 목요일에 다른 주식들과는 살짝 다르게 상승을 했고, 금요일에는 하락을 하면서 여기 331.35에서 지지를 받은 걸로 보이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다른 주식들하고 달리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이거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다는 거, 언제 수요일에. 그래서 다시 밀렸다는 거. 그래서 얘가 349가 의외로 강했었다. 여기서 지지도 받았지만 아래로 내려갔을 때, 개발하게에서 내려갔을 때는 저항선으로도 작용을 했다. 뭐 강한 레벨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위에서 내려올 땐 강한 지지선,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강한 저항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요. 다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지. 얘는 놔둬도 되겠죠, 일단은. 굉장히 밑에서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런 애들도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할 것이냐 더 내려갈 것이냐를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여기 강한 지지선에서 그 도지 만든 상황이고 이런 데서 만들었었던 도지도 강했지만 뭐 여기에서 이런 도지도 이건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의 강도라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그리고 이 다운트렌드 라인 만났다고 저항을 받아서 내려오긴 일단 했는데 여기서 강한 지지를 받고 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월요일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냥 그 자체로 다운트렌드 라인이 깨지는 거고 그죠? 아니면 이게 뭐 갭 하락하거나 이런 데서 시작하면 이 다운트렌드 라인이 영향을 받는구나 해가지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월요일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이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마이크론이 이날 실적이 나왔죠. 이날 실적이 나오고서 갭 상승했지만 도지 만들면서 금요일에 갭 하락하면서 뭐 원래보다는 위쪽에 있지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으로 패러렐 채널을 만들었죠. 여기 이거를 조금 이제 가리면서 한번 보면 이렇게 가는 패러렐 채널을 만들었고 그게 여기를 기준으로 한 거랑 여기를 기준으로 한 거 두 개의 패러렐 채널이 만들어졌고 그 패러렐 채널의 두 개의 상한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첫 번째 거에 두 번째 거는 뚫렸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다시 또 넘어가서 이게 뭐 이 패러렐 채널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얘는 일단 숨겨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그렸던 게 이 트렌드 라인이 이 트렌드 라인으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각도가 바뀌어서 한 개, 한 번 바뀌었다가 두 번 바뀐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도 바뀌어서 원래 있던 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그 기울기 바뀜이 있었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었던 게 이 패러렐 채널인데, 이 패러렐 채널도 여기에서 뭐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패러렐 채널이라고 했었지만 가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으면 얘로 만든 패러렐 채널은 또 숨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얘로 만든 것보다 그 전에 만들었었던 걸로 한 패러렐 채널은 어떨까를 보면, 그죠? 여기에로 바뀐 첫 번째 바뀌었었던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 정도의 저항이 있었고, 여기에서 아웃스탠딩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그죠?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못하고 원래 1번 그 첫 번째 있었던 거에 패럴 채널의 상한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튕겨져 올라가서 뚫렸지만 두 번 뚫렸지만 한 번 뚫려서 밀려 내려왔고 두 번 뚫려서 또 밀려 내려왔고 여기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저항은 여기서 올라오고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를 조금 더 늘려볼까 할 수밖에 없죠. 여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늘려서 봤더니 이 정도로 늘려서 뭐 아까 이 가렸었던 얘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저항을 받은 상황. 그러면 이 얘와 얘 중에서 이 패러렐 채널이 조금 더 레퍼런스로서의 의미가 있어진 상황.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얘도 지우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바뀐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에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장이 형성돼서 얘가 그냥 훅 빠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면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쯤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새로 고점을 찍은 여기를 새로운 역사적 고점으로 이렇게 놓는 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얘는 지우고, 그렇죠? 얘도 지우고, 이 두 개만 남겨놓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는 패러렐 채널을 가지고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었었던 이 트렌드의 각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트렌드 라인은 돌파가 당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돌파를 당하지 않았는데 얘는 돌파를 당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마이크로는 추가 상승보다는 다시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따라서 내려가다가 월요일까지는 화요일에 결국은 뚫어냈죠. 그 뚫어낸 다음에 컨펌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밀려서 내려오면서 그래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뚫지 못하고 지지받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366.78 되게 중요한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366.78이 다시 깨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 355.67이고 344.79 이제 얘까지 밀려버리면 여기까지 훅 빠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2023년 레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때 목요일에 더 밀려 내려와서 349.67까지 밀려 내려왔었죠. 360 얘는 더 옛날에 있었던 얘예요. 얘. 그죠? 여기까지 찍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344.79까지는 내려오지 못하고 다행히도.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지를 받고
갭 상승해서 금요일에 훅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뭐 그 수요일 고점까지는 닿지 못했지만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의 모멘텀은 벗어난 상황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강한 지지 저항선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377.64도 지난주 수요일에 지지선으로 써졌었고 381.71도 지난 월요일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강하고 얘도 강한 애기 때문에 여기에 닿으면 저항을 받고 여기에 닿아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거죠. 뭐 그나마 그래도 이쯤에서 논다면 다행인 게 추가 하락을 다시 말해 349.67을 위협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수정하는 거는 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얘는 이대로 놔두고 얘 뚫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이 근처에서 어디 이쯤에서 이렇게 패러렐이 아니라 뭐죠? 그 레인지를 형성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355.67, 349.67, 둘 다 67이네. 67을 여기에서 얘랑 얘에서 지지를 받았고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이쯤에서 다시 지지받을 가능성이 커서 얘네들을 이 레인지 하한선으로 놓고 얘가 이 위를 뚫지 못한다면 한 381.71 정도의 그 레인지 상한선을 놓은 이러한 레인지 무브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뭐 그 이외의 다른 내용들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거 이렇게 계속 내려갔는데 금요일 날 한번 이렇게 길게 상승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반전한 걸로 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큰 반전이 있었을 때 계속 밀고 올라갔던 경우들이 더 많죠. 그쵸? 그렇게 긴, 얘는 지금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올라간 거고, 내려오다가 크게 갔을 때 이렇게 옆으로, 렌지 무브로 변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다시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승을 해서 하락하지만 그거를 역전하는 긴 상승이 있은 후에 적어도 레인지 무브로 전환을 하지 이게 다시 하락 반전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레인지를 형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예상이 된다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 어디 있어요? 그쵸? 자, 아마존도 뭐 비슷했어요. 네. 그런데 얘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로 안 그렸는데 얘 다운 트렌드를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그죠? 여기는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그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 상승, 긴 도지, 다음에 하락, 다음에 상승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패러렐 채널을 그려가지고 여기까지 쭉쭉 그러니까 이런 패러렐 채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보는 그런 패러렐 채널 살짝 그런 패러렐 채널을 놓을 정도의 강한 하락세라고 보기엔 살짝 애매해요. 하지만 그려는 놓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려오면 지금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어서 뭐 여기서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긴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 218.73, 뭐 215.90 이런 애들이 있어서 이런 애들은 강한 애들이거든요. 얘도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서 그려놓고 싶긴 한데 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패럴 채널 그리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지지 저항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그렸는데 패럴 채널을 굳이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울게요. 그래서 얘가 더 하락을 할 건지, 뭐 하락을,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 이거 일단은 233.00에서 저항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만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락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제 뚫고 올라올 것인지인데, 뚫고 올라와도 여기에서는 이 위에 있는 이 레벨들을 뚫고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다운 트렌드 라인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는 것도 있지만 이걸 따라서 이렇게 완만하게 빠지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빠지는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여기까지는 가더라도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서 얘를 지지선으로 만날 거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같이 훅 밀리거나, 그러니까 밀리면 여기서 훅 밀리거나, 아니면은 다시 이쪽까지는 최소한 가서 이때 가서 여기를 뚫을지 아니면 요 완만한 하락세를 따라갈지가 결정이 된다. 그게 언제? 아마 7월 첫째 주까지는,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이죠. 첫째 주를 1일, 2일, 3일 있는 걸 첫째 주라고 한다면 첫째 주 여기 이렇게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홀리데이를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7월 4일, 7월 3일이 휴장이군요. 그래서 금요일 날 휴장입니다. 7월 4일이 토요일이라서 7월 3일 날 휴장을 하네요. 네. 그래서 7월 3일께 아마 7월 2일로 당겨질 겁니다. 무슨 발표 같은 것들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다음 주에도 4일간 장이 펼쳐지니까 여기서 7월 1, 2, 네, 2 다음에 바로 6 가죠. 여기 이 밑에 여기 보시면 1, 2, 6 이렇게 되죠. 여기도 또 4일 트레이딩 데이가 있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냥 그 횡보하면서 일단 이쪽에서 버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아마 저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MD네요. AMD. 네, AMD. 마이크론하고는 다르죠. 왜 마이크론은 아무래도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위주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비슷한 느낌이죠, 마이크론은. 근데 AMD는 인텔이나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엔비디아처럼 빠지지도 않고, 브로드컴처럼 빠지지도 않고, AMD는 일단 버텼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월요일 이거 레벨 따라서 그냥 얘는 다른 애들이랑 이번 주는 횡보한 주식이 별로 없는데 얘는 횡보를 보여줬죠. 그래서 그 횡보도 무슨 특별한 레벨로 횡보를 했다고 하기가 애매해서 굳이 한다면 이 정도, 이게 아니네요. 얘죠. 네. 이 정도의 횡보라서 이게 왜 안 없어지죠? 이 정도의 횡보라서 얘하고 얘 이 사이에서 얘도 얘로 하는 게 맞는지 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얘로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좁은 영역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심지어 도지예요. 길건 짧건 여기서도 도지. 그래서 AMD는 지금 방향성을 잃었다. 그래서 이게 횡보가 어떤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페이스 X가 지수에 편입되면 저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하락을 하겠죠. 왜냐면 비중 조정 때문에 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레벨 여기나 좀 더 내려가서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다. 여기도 하나 이렇게. 네. 지금 여기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강하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네. 그래서 니들이 길면 강하지 않다. 그죠? 얘도 여기가 강하지 얘가 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그냥 지워주면 됩니다. 조금 멀리 갔었지만. 그래서 AMD는 계속 이 레벨을 유지를 하거나 조금 더 하락해서 이 밑에 499.2 정도까지는 다음 주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고점이 있으니까 고점도 하나 그려주고. 네. AMD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도 실적 기대치 때문에 확 올랐다가 실적이 별로여서 가이던스, 실적은 괜찮았죠. 그래서 가이던스 별로여서 훅 밀린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처까지는 지난주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고, 월요일이었군요. 갔다가 월요일에 다시 훅 밀려 내려왔고, 이거 엔비디아랑 같이 밀려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 화요일, 수, 목 386.48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여기서 372.97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372.97이 개발하고 나니까 다시 저항선으로 얘 누구지? 여기서도 지지선으로 크게 쓰였고 누구지? 얘예요. 그죠? 강한 놈이 뭐 딱 한눈에 봐도 강한 레벨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도 강한 레벨이고, 그래서 강한 레벨 사이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한번 훅 치고 올라갔다가 훅 빠져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 저항선으로 됐고, 그럼 이 다음 거는 누구? 얘 비하면 허접하죠. 하지만 여기서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힘을 발휘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시연은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그 상한선 하한선으로 쓰였었던 그 횡보의 상한선 하선 쓰였던 놈들을 만날 거고 얘는 이제 굳이 핑크가 아니죠. 얘도 그 당시엔 그렇게 쓰였지만 네.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트렌드 라인을 그려줘도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주기는 애매했는데 다시 치고 올라왔다가 밀려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패럴 채널 그리는 것도 애매하고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강한 놈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죠. 그리고 여기서 강한 놈들을 만나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거고 다운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킹 한다면 이게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횡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횡보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해서 비중 조정이 일어나면 한 이쯤이나 이쯤까지도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디비던드 여기 나오는 디비던드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그렇게 쉽게 상승 전환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타죠. 메타 많이 어렵죠 지금. 많이 밀렸어요 비중도. 시가총액은 그대로 있긴 하지 뭐 크게 위에 쪽에 아직 존재하긴 합니다만 뭐 시가총액 아까 잠깐 보기는 했는데 없네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메타 보면 지금 그냥 딱 느낌에 보셔도 이렇게 내려오던 게 좀 쑥 요렇게 됐다가 더 가파라졌죠. 어떤 느낌이냐면 뭐 요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다가 이 각도였다가 그죠? 여기서 이 각도로 여기서 이렇게 각도가 바뀐 상황이다. 그래서 점점 하락하는 각도가 더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추세를 보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해서 여기서도 작용을 했었던 놈들이고, 여기서도 작용했고, 그랬었던 놈을 브레이킹을 아주 간단하게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근처도 못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얘는 이제 저항선으로는 작용할 수 있으니까 놔두긴 할 텐데, 계속 더 밀려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여기가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그 쭉쭉쭉쭉 밀려서 금요일에 살짝 반등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544.23 544.23이 누구야? 얘죠. 얘 나름 강한 애예요. 얘도 뚫렸고
그것도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한테서 지지받았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 빨간색 올라는 얘가 뚫리냐 안 뚫리냐에 따라서 얘 뚫리냐 안 뚫리냐, 그리고 얘 뚫리면 여기에는 딱히 뭐 강해 보이는 지지선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479.80까지 훅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쵸? 이 파란색은 뭐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지울게요. 큰 의미 없어 보여요. 이제는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떤 뭐 피보나치 뭐 이런 걸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의미 없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빨간색 레벨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작년 2025년 4월이고 뭐 날짜로 봐서는 관세 그때 발표했었던 때죠. 얘가 관세군요. 그때 다시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때의 레벨인데 그때까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메타는 지금 매수 추천하기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물타기는 절대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물타기를 할 거면 차라리 여기에서 일단 끊고 싹 팔아버리고 더 내려와서 반등이 된다는 시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려올 때 여기에서 물타기를 하지 말고 내려올 때 여기서 그냥 딱 끊어버리고 초장에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다시 풀매수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잃었었던 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회복하는 것보다 여기서 일단 손해를 최소화하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 여기서 이만큼은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손해를 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했었던 물타기 했었던 걸 가지고서 여기에서 본전치기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타기 할 거면 그냥 빨랑 탈출하고 다른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같은 종목을 저점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메타도 여기에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하락해서 여기까지 올 때 이쯤에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겠구나 해서 빨랑 끊어버리시고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반등할 때 매수를 하셔라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뭐 특별한 매크로 PC 이런 거 있었죠. 근데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 초에 BOA에서 했었던 뭐 3회 인상? 기준금리 3회 인상 이런 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PC가 나와서 PC도 뭐 강하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막 인상을 재촉할 정도로 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심지어 기대치보다도 적게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뭐 많아야 한 번? 그나마도 없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 몇 번 남았죠? 패드와치 보시면 네, 패드와치를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현재 패드와치예요. 아이고야. 네, 지금 현재 패드와치입니다. 보시면 7월이 홀딩할 가능성 크죠? 9월에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근데 그거 비등비등하죠. 10월 한 번 인상한 그대로, 12월 한 번 인상한 그대로. 확률상으로 따지면 한 번 정도, 그리고 뭐 많아야 2번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라고 패드와치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4번밖에 안 남았는데 3번 올릴 거면 7월에도 올리고 9월에도 올리고 10월이나 12월에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죠? 내년까지 올린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내년 말이 언제예요? 27년 9월 말까지 안 나오는구나. 내년에도 그냥 한 번 올린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정도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3번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좀 오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려봤자 한 번. 그나마도, 전쟁 끝나고 조금 그렇게 되면, 그냥 동결로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다음 주에 논팜이 나오나요? 논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코노미 칼렌더에 다음 주 넥스트 위크를 보면, 금요일, 아이고, 로드 뭐가 있네요. 여기에서 계속 보시면, 어, 예, 금요일이 아니죠. 목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시장이니까. 목요일. 목요일, 논팜 나오네요. 네, 논팜 나오죠. 네, 그래서 목요일 날 논팜이 나오면, 이제 논팜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노동시장이 강해지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의, 제가, 좀 전에 읽은 페이스북 거기나 이런 데 보면, 노동시장이 강해져서 노동 임금이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오버 해석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랑 친한 패친이 비판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노동시장이 강해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사실 그건 아닌 거죠.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시장이 강해서 임금이 상승된다는 얘기는 고소득 임금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나 물건들, 상품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전제를 했을 때, 논팜이 어떻게 나오고, 논팜이 세게 나오고 하는 거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 노동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돼서 채용이 막 많아지고 그래서 논팜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의 신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FOMC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워시 의장은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거 아직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그래봤자 워시 의장은 레이트 시전 할 때 한 표만 행사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카시칼이었나요? 그분도 노동시장이 강한 게 인플레이션으로 영향을 그렇게 세게 주진 않을 거야라는 스피치도 또 이번 주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서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팜 나오는 걸 좀 보고 다음 주에 그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뭘 또 잘못 눌러가지고 오늘 이렇게 왼손이 잘 안 되죠? 여기에 슬라이드 쇼 여기. 네, 요거를 제가 해놔야죠. 이번 주는 그렇게 됐고, 다음 주에 4일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트레이딩이 4일간 있죠. 그래서 3일 날도 쉽니다. 선물은 이제 안 그럴 거고, 지지난주였나요? 19일날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장이 열릴 거고요. 그리고 6월 2일날 논팜 나오는 거를 좀 보시고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 제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널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7월 4일에 시작하는 그 선물 강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주위에 계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